아, 조선일보, 지수마을. 조선일보가 지수마을에 나왔는데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이게 우리 진가로. 그 다음에 또 삼면에 나왔어요. 전면. 이게 다예요. 대단한 이게 K산업화 성지로 만들잖아. 전 세계 기업이 다 왔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중소기업 협회가 150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을이 급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를 해놨잖아. 고객령 성지인데 얘들이 성지를 또 만들어. 진주가 난리 났어요. 세계에서 이런 데가 없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생에서 받은 가지고 있는 석, 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시인님 뵀을 때, 저한테 하는 말씀이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가능한, 특히 이제 환자들 볼 때 화를 안 내도록. 화낼 일이 또 생기네. 평소 때는 괜찮은데, 환자가 많거나, 짜증이 날 때, 환자 많고, 몸이 피곤할 때, 이제 그때 화를 내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지친 모습이나, 좀 인상을 찡그린 모습을 어떤 환자분이 보고,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딱 처음 맞아볼 때, 저는 모니터 보고 인상 빡 쓰고 있는데, 딱 보면서. 그래서 그분한테 참 제가 속으로 좀 미안스러워요. 참, 그래서 그분한테 꼭 이제 저도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섭이, 여기 보시면, 자존심, 경멸, 이런, 옛날에 조연한 땅콩 해양상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무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분노, 미움, 공격, 이거는 이제 층간소음 같이 그런 사소한 일로도 살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욕망, 갈망, 집착, 저번에 SG 주가 조작, 자식에 대한 집착, 강남 학부모들, 그리고 요즘 영아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10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키우는 데 대한 두려운 근심 때문에 애를 죽이는 걸 서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슬픔 후에, 그리고 무기대 절망. 되게 홈리스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트라우마를 입은 이 영혼, 이 상처가 서로 남아가지고, 다음 이 현생에서 여기 무의식적으로 이제 발현을 하는데, 이것을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론 시인님을 만나서 에너지 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 자체는 그 화를 내는 경지가 되면 이 임계점이 넘은 거예요. 임계점이 내부적으로 초과되어 있다면 임계점이 넘었으니까 이성이 관여할 길이 없어요. 이성은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성은 가버려. 감성으로 둔갑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적으로만 이성이 달아나버려 그냥. 감성적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기 흑인을 백인이 쏴주겠다. 수갑 채우다가 갑자기 죽였다. 그럴 사건이 아닌데 했다. 그러면 이게 이성을 버려버려. 감성으로 가가지고 그냥 백인만 보면 그냥 난동, 따뜻히 부시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떤 스스로도 자기 이성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들 백인들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감옥 가더라도 좋다. 이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세력이 그건 집단 감성이야. 집단 감성이 집단 이성 마비가 되거든요. 집단 분노가. 그러면 집단 분노가 폭발되면은 이게 힘을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수탈당한다 해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동학난 같은 것도 이게 집단 분노야 이게. 그걸 역용해가지고 정권을 잡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하죠. 실패하는데 이 집단 분노가 정치 세력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노동단체들이 집단 분노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건 정부가 그것을 임계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노조라고. 그건 이제 노조가 그걸
임계를 조장하게 해놓은 거라. 그리고 협상을 하게 해놔가지고 안 되면 그 집단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로 나간다고. 이 순서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개인은 그런 게 없어. 분노가 나오면 그냥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요. 아침에는 한번 인사도 하고 이러다가 오후에 되면 뭐 몇 건 보다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뭐 스트레스가 쌓이고 뭐 코티졸, 스트레스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 뭐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 코티졸, 코르티코스테론, 코르티코스트레스 호르몬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드레날린이나 그렇잖아요.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코이드나 뭐 이런 게 겹쳐져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위한 분노를 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정신이 들고 보면 내가 분노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라. 지금은 이를 막 아빠가 막 때려.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을 막 때리니까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네.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젊은 애들이 그런 애가 좀 많다고 봐야죠. 분노 조절 장애지. 그 조현병이나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이거는 불안증이 아니고 병이야 그냥. 장애, 분노 조절 장애도 병입니다. 정신질환. 정신병이에요. 정신질환인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거예요. 급증.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가 완충 역할을 해주냐면 종교. 종교가 술 먹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서 다 바꿨어요. 엄청 많이 바꿨어요. 만약 교회가 없었거나 절이 없었으면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많이 잠재워진 거예요. 그 교회 종교 역할이 컸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분노에 대해서는 종교가 그냥 완전히 원수를 사랑하라 뭐 시작이 누르니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버지들이 그냥 폭력배에서 하나면 그냥 아들 때려 죽이는 식으로. 아버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는 애들 많아요. 근데 요새는 이 분노가 하도 상습화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들이 분노를 좀 하다가 이게 상속이 돼 있어. 이제 자식들이 분노를 막 참지 못해. 유전이 됐지, 유전이. 그래서 뭐 이거는 참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정서가 그래도 상당히 애들의 공부가 자율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건 구조적으로 그냥 강압적이야. 애를 막 제조 공장에서 만들듯이 학교 가야 돼, 학원 가야 되고 막 엄마 아빠는 맞벌이 해야 돼. 이러니까 우리 한국 애들은 굉장히 이제 더 심해졌죠. 그래서 부모들의 어떤 그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릴 친구도 많고 학원에 가면 또 이 콘크리트 안에 있다. 이 콘크리트 안에 오래 있는 거. 그 말이 학원이죠. 아파트 가서 도배지를 싹 뺏겨봐요. 콘크리트야. 숨 막혀요. 도배지 다 뺏겨버려요. 세면 맞아요. 학원에 가서 도배지 다 뜯어봐요. 세멘트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속에서 24시간을 있는 거야,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자연 속에서 뭐 개천가에서 뭐 산에 들로 뭐 뛰어다니 어릴 때 그랬지. 콘크리트에서 본 적이 없어. 콘크리트를 본 적이 없다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뭐 그렇잖아요. 완전히 자연 속에서 막 뛰놀고 나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 초원이. 그러면 잠시 한눈을 바라고 초원이 보여. 그 아름다운 경치가. 근데 얘들은 뭐예요? 전부 콘크리트 안에. 학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들은 이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이 이제 최대한 실패한 거죠. 분노 교육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조현병은 우리가 만든 병이야.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과외를 시작한 것은 짧은 시간에 세계 6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냈어. 그게 헛된 건 아니야. 애들을 막 제조하다시피 만들어내. 그러니까 뭐 무조건 공부시켜가지고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경제는 이렇게 했다. 그만큼. 근데 우수하지 못한 애들은 분노밖에 안 나는 거야.
남는 게. 예. 그렇잖아요. 자꾸 밀리니까. 예. 분노가 쌓이는데 누가 요만큼만 무시하면 이 자식 봐라 내가 공부 못한 걸 어떻게 알지 이런 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뭐 이 자식이 뭐 멍청하다는 둥 이래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가 아주 겹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등감에다가 거기다가 자극을 딱 주면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절 장애. 그지?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잘하는 애는 1%고 못하는 애가 대부분이잖아. 우리 애들의 앞으로 진로나 이런 게 대책이 없어요. 누구 네가 노력 안 했잖아. 이런 거 가지고 안 통해 이제. 이 애들을 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즐겁게 애들 좀 즐겁게 해주거든. 즐겁게 하면서 애들을 리드해야 돼. 내가 지나가봐요. 막 젊은 애들이 막 난리야. 아,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게 교육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언제나 사랑해. 이게 인사냐. 그럼 애들 전화하면 꼭 사랑해요 하잖아. 이게 내가 애들 바꿔놨어. 사랑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수백만 통을 받은 거야. 사랑해요. 애들이. 꼭 나한테 전화하면 헤어질 때 사랑해요. 그러거든. 이게 어딥니까? 근데 지금 엄마한테 사랑해요 하나? 아빠도 안 해요. 꼭 내한테는. 내가 그 버릇을 많이 고쳐놨어. 사랑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 교육을 우리 한국을 급속도 발전시키다 보니까 나타나는 후유증이 조현병이야. 분노 조절 장애. 그건 우리 어른들이 책임이 있어. 걔들은 책임이 없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교육 자체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학원이 없어져요. 학원이. 학원에 못 보내니까 애 안 나요. 과외 안 해. 못 시키니까.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 있나? 그죠? 또 애를 많이 못 낳아. 학원 때는. 하나만 낳아도 감당이 안 돼. 학원비가. 그럼 둘이 맞벌이 해봐야 애 하나 학원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맞벌이 해도 둘이 학원비 초등학교부터 되기 어려워. 그럼 애를 못 낳는 원인도 학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왜 학원에서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이게 문제 심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방 가고 갈 곳에는 좀 늦게 있더라도 학교에서 시간을 지 맘대로 하게끔 해야지. 이게 그냥 가서 과외학원 안 가면 부모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몇 개나 더 한 거야. 공부하든 말든. 이거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육기관 이외에 학원을 제외했더라면 그럼 예술 학원은 인정해야 돼. 피아노 뭐 이런 학원, 특기 학원, 태권도 뭐 이런 건 인정해야 되지만 교과 과목 학원 이거 원래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망국적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학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에 따라서 교육 차별이 팍 나고 출산율이 저하돼 버리고 나는 내 아들 갈세 받는 거 못 보겠다. 내 아들 공부 못 해가지고 남 밑에 가서 그거는 난 못 본다. 애 안 낳아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망국이 교육 정책 실패해서 일어났다. 과외 정책에서 일어났다. 이거 완전히 금지해서 이래. 그래서 나는 수능시험을 폐지하냐고 그러잖아. 수능시험 폐지 뭐요? 간단해요. 학교 모의고사 본 성적 그거 전국 랭킹이 나와. 순위가. 그래 안 그래?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어. 학교에 가서 시험 쳐가지고 수혜를 정해버린다? 학원 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서적인 면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제. 지덕체 교육. 이제 지금까지는 막 양쪽으로 잡았고 이제 애들 교육을 풀어줘야 되겠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토너먼트보다 리그전보다 리그전으로 애들이 모든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뭐 1대1 이런 거는 승부하는 건 안 되고 학생 전체 수준을 높이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도
좀 이렇게 리거전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계층 있는 사람들끼리는 좀 비슷하게 가는 거지. 주빌란 사람 하나 만들려고 그냥 어마어마한 경비를 투입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시장, 지방 가면 가게 문 다 닫아서 뒤에. 뒷골목은 빈 가게들이. 이 심각합니다. 지방은 그냥 완전 엉망이 돼 있어요. 길거리에 가게는 좀 있는데, 나머지 들어가면 전부 문 닫아놔. 여기가 사람 사는 데인가? 이런 정도. 경제가 엄청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교육 계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성장해봐야 지금 5위, 6위지만 세계 1위가 돼봐야 우리 경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은 또 세계 1위야. 서민들 비전 또 세계 1위라니까. 올라가면 뭐래. 오히려 티베트. 이런 나라. 네팔. 이런 나라는 그냥 다 그냥 가난해도 그런 게 없어. 경쟁심이. 부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 교육이 이제 리거전으로 가야 되겠다. 리거전. 그래서 난 그런 걸 모든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고 애들도 살리고 정신병원도 들어가고 할 수 있다. 참, 그 강남 학부모들이 아마 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그 강남 학부모들이 만들어낸 이 우리 경제 성장은 이해하는데 경제 성장 해봐야 국민한테 이익이 가는 게 없어. 이익이 가는 게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렇잖아요? 옛날엔 택시기사만 해도 집을 사고 맞습니다. 이게 진취적인 꿈을 가졌는데 지금은 뭐 잘 나가는 사람도 꿈이 없어. 옛날에 아파트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 거 사건이 있었어. 옛날에 자기 장모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기 회사에서 잘릴 것 같으니까 부장이었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돈도 좀 있었잖아요. 있는데도 앞으로 자기가 회사 쫓겨나오면 이게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죽으려고 됐잖아요. 그럼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계속 자기는 똑같은 이제 그 스탠다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압박감을 가져가지고 자살을 시도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강 박사님을 강남 사람대로 강 박사님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교육 제도를 확 바꿈으로써 이제 과외하면 전부 징역이에요. 과외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수많은 과외 선생들이 또 뭘 하고 있잖아. 그게 결국 망국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돈 못 벌어는 게 아니라. 제가 70년대 제 고등학교 때는 그때도 가해가 있었거든요. 그건 가정집에서 뭐 몇 명이 구해서 하던 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동기들 보면 돈이 없는 애들도 서울급대 가고 좋은 학교에 갔는데 요즘은 거의 뭐 안 하고는 강남에 학원에 안 다니고는 도저히 도저히 지방에서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그럼 옛날에는 지방에 가 서울대 많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그거는 경제 규모와 학교 그게 유사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시인이 그 이름 뭐지? 마동석 나온 영화 범죄도시? 범죄도시 3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주 내용이 폭력하고 욕설이거든요. 1000만 명 이상 봤습니다. 1, 2, 3 다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영화를 많이 보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지. 그렇죠. 거기에 쌓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그냥 아드레날린이 막 보면은 막 그렇게 나오고 대리 해소시키는 뭐 거기다 뭐 그걸 갖다 보다 대신 막 대리 주의고 하니까 자기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은 영화로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드레날린 나와. 자기도 모르게 방어인자가 나와. 막
막 그냥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크게 달한다. 그러다가 상대가 팍 죽으면 쾌감을 느끼고, 그죠? 도파민이 팍 쏟아진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원장님도 병원에서 근무해보지만, 시간마다 이 살인 기회가 나타나요. 살인 타임이. 나오는 딱딱 시간마다 살인 타임이 있어. 그때 뭐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 해가 해버려. 정말이에요. 그게 타임이 있어요. 그게 호르몬에 의해서도 좌우가 돼. 요즘 같으면 배가 사르르 아프다든지 뭐 이런 뭐 짜증스러운 게 나온다든지 하면 그냥 팩 집어 던질 수도 있거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인체하고 또 연결돼 있어. 그때 이 바이오리듬하고 인체 바이오리듬하고 자기의 그 생체 파동이 있다고. 일정한 파동이.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업장이에요. 업장이. 거기 연결돼 있어요. 업장이. 그 내재된 업장과 요게 딱 아달이 되면은 또 그날 일진이 있다니. 그날이 그날이 일진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우주적 차원으로 저에게서 오는 게 우리가 하도 낙서하면 낙서에는 10이 없어. 낙서는 전부 극이야. 극으로 나가요. 화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도가 돼야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중앙에. 10이 있는데 이 낙서는 10이 없고 5란 말이오. 중앙에 5. 그러니까 10이 없으니까 이 낙서는 만나는 것마다 싸우는 거예요. 전부 반대. 내 별표 그랬잖아. 그 별표 그 길이만 가는 거야. 이렇게 저기 이렇게 그거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이 시대에도 나타나요. 하도 시대는 좋은 긍정적인 일만 자꾸 쌓이고 낙서 시대는 많은 것마다 부딪히는 거야. 운때가 그렇게 돼 있어. 운때가. 그러니까 지금이 이 낙서 시대란 말이에요. 낙서 시대니까 여기저기 충돌이 많아. 자연도 말이야. 비가 와서 흙하고 충돌하고 충돌해서 사람을 막 죽여. 이게 뭐예요? 충돌의 시대가 와요. 지금 북한 봐요. 계속 걷지 못해서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충돌의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것이 2차 대전, 1차 대전 때부터 계속 이 낙서 시대가 오래가고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전면 부상하면 하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도 시대. 상생의 시대. 이제는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거 없어. 뭐 투쟁할 필요 없어. 매달 돈이 나와 150만 원. 최저 생활비가 돼. 일해도 나와. 지금은 일하면 또 뺏어버려. 모처럼의 기회를. 이건 생지옥이에요. 일을 해도 최저 생활비 주더라도 국가에서 150만 원이 나온다 하는 생각해봐. 마음이 편하네. 마음이 편하네. 이 사람들이 낙서 시대가 아니 화도가 돼버려. 화도가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럼 거기에 맞는 지도자가 나와. 그냥 요순시대처럼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것의 균형을 못 맞춰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괴리가 일어나요. 사회 간접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해. 너무 많이. 무슨 얘기죠? 지출 안 해도 되는 뭐 학원비 뭐 이거 간접 비용 막 노다지 나가가지고 시장을 죽어버려. 응?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쟁이면은 나는 이미 옛날에 그걸 알고 결혼을 시키면 1억 주자. 애 낳으면 30만 원 주자. 왜? 결혼 때문에 노인들이 빈곤이 앞으로 올 거다. 애들, 결혼 때문에. 역시 노인 빈곤 세계 1위 왔잖아. 결혼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섭 때문에, 섭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는 그 섭이 있는 데다가 현실적으로 정치가 잘못되다 보니까 애들이 교육 잘못으로 그게 아니 불화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조건이 전부 집결해 있다. 다중 요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촉발할지 몰라 분노가. 무슨 남편이 아내를 왜 늦게 와서 딱 이러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돈 벌러 안 가도 돼? 뭐 이렇게 벌써 이게 막 그게 쌓여 있어 그냥. 지하철에서 시달린 거, 교통체증에 시달린 거, 집에 오는데 2시간 걸렸지 막 이게 시달려 있는 게 폭발해. 순식간에. 응? 내가 왜 당신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뭐냐 이게 정말.
그때 말이야 그 부잣집 아들도 있었는데 당신한테 붙들려가지고 이래 분노가 막 그냥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 가장 취약점 있는 민족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한 민족이에요. 그 축구 경기 하는 거 봤잖아요. 대한민국 막 그런 게 강한 민족이야. 그래서 서양 사람들처럼 이성적인 민족이 아니야. 감성적인 민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주의가 없어. 네, 맞습니다. 개인주의가 없어. 단서를 많이 하시네. 전부 가족주의야. 옆집이 뭐 해도 시비. 다 이게 뭐 가족 같아가지고. 그지? 내가 망해놓고서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러고 삼촌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이건 집안을 전부 자기가 막 연관해가지고 막 친구가 뭐 안 도와줬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가족주의 이게 그러니까 마치 공동체가 돼 있어.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전부 개인주의. 자기가 모든 책임이 있고, 자기가 잘못된 건 자기가 그냥 다 덮어 쓰고, 부모 원망 안 하고, 14몇 살 되면 독립하고, 그 개인주의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타행이야. 이타주의야. 무슨 개인주의가 이타주의가 아니다는 보장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성교하겠다면 성교는 죽으라고 해. 그게 개인주의인데 이타행이야.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의 소질에 만족하면 서양 사람들 길거리에서도 악기만 키우고 앉아있어. 창피한 것도 없어. 자기는 철저한 자기만의 개인주의지 남이 뭘 하는 거 관계가 없어요.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뭐 이게 가족주의가 돼가지고. 남을 원망해, 이웃을 원망해, 정부를 원망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막가파야. 저거 내고 가족인데 나를 왜 안 도와줘? 뭐 이러면서 우리 서양사람 그게 없어요. 딱 한번 정해지면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철저한 개인주의는 이타주의. 이타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고등학생만 돼도 서양에는 개인주의가 딱 박혀 있어. 엄마 아빠하고 관계없다. 내가 살아야 되는 독립하고. 독립하고. 내 인생 내가 간다. 엄마 아빠한테 뭐 전화는 하더라도 의지를 안 해. 이해가죠? 우리는 이게 감정을 가지는 원천에 한번 들어가 보면 가족주의. 그 파고 들어가면 심리적. 그래서 환자를 다룰 때 개인주의적으로 상담하면 안 돼요. 철저히 가족주의적으로 나가야 돼. 내가 너가 아빠였다면 내가 너를 공부를 많이 시켰을 텐데 이러면서 그 가족적인 걸 자꾸 풀어 들어가면 정신병이 고쳐져. 무슨 소리인지 알지? 엄마하고 사이가 어땠냐? 뭐 이러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의 원한이 있어요. 그게 걔 성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걸 파고 들어가야 걔하고 대화가 되지. 그지? 내가 니를 보니까 또 내 아들 같다. 그지? 너 아빠하고 대화 많이 해봤니? 못 해봤대. 한번 직장도 아니고 뭐 술도 마시고 집에 오고.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게 아버지 대신 저 사람이 사과를 하는 거야 자꾸. 접근하면 얘가 그 가족주의 그 감정이 많이 깔려 있어. 속에 응어리가 있다니까. 어머니한테 보호를 못 받았다든지 뭐 엄마가 열심히 맥혀놓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아빠는 일찍 오면 성질내고 나는 그냥 아빠 눈치 보고 얻어맞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엄마가 조금만 늦게 오면 아빠하고 싸우고 맨날 이런 걸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을 풀어줘야 돼. 그럼 성장 과정을 쓱 물으면서 내가 대신 아버지 대신 사과해줘야 돼. 이러면 걔가 풀려요. 그게 트라우마가 그런데 들어있어. 이게 뭐냐, 가족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보이시니 밑에서 또 아래를 캐고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보고 교육을 잘못 받아서 망친 인간들이라고 이게 또 그 애들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탓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가족주의라서 그래.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은 지금 완전히 뭐 꼰대들 아무지 어서서도 안 된 꼰대를 또 그렇게 보고 그런 이 세대차 갈등이 그게 우리가 실수한 게 어린애들이 존경할 만한 애가 사람이 있어야 돼. 어른이. 그게 허경영입니다.
농담하면서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서 대화를 해주거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해요. 막 전화 끊을 때는 사랑해요 그러잖아. 이런 대화 창구가 없어요. 나는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야. 실제 전화 많이 오잖아. 그럼 애들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대단한 거예요. 애들하고 대화 창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 실제 그러잖아. 근데 걔들이 나한테는 성질내고 이런 게 없잖아. 아, 노래 부를 때 공기부양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부드럽잖아. 이게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뭐 거기서 뭐 도둑 이야기하고 이러면 애들은 싫어하는 거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이러면 애들은 질색이지. 요거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해가죠. 이 가족 사회에서 피해본 거, 이 잘못된 사회제에 대해서 피해본 거를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줘요. 애들이 마음을 놓고 이 사람하고는 대화되는구나. 그러면 다 고친 거야. 응?